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60세 이후 건강한 과일 섭취에 대한 진실인데요.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버리세요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확한 의학적 근거와 함께 균형 잡힌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우리 몸의 변화는 분명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과일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새로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자, 그럼 먼저 60세가 넘으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왜 과일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신진대사입니다. 60세가 넘으면 기초 대사율이 20, 30대에 비해 약 10에서 15%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도 예전만 못해집니다. 두 번째는 소화 기능의 변화인데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침 분비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은 음식물의 분해를 돕고 부드럽게 삼킬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노화와 함께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안이 자주 마르고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거나 삼키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이 중요하며 수분과 식이섬유 섭취,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소화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신장 기능입니다.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전해질을 조절하는 능력과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능력이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모두 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변화를 고려해서 식습관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체 변화가 과일 섭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분 처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혈당이 예전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신장 기능 변화로 인해 칼륨 같은 미네랄 조절에도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일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바나나, 포도, 수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 세 가지 과일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나나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바나나 한 개가 콜라 한 캔과 같은 당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4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콜라 한 캔에는 27g 정도이니까 거의 절반 수준인 거죠. 물론 14g도 적지 않은 양이지만 과장된 정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나나의 칼륨 함량은 358mg 정도입니다. 성인 일일 권장량이 3500mg이니까 약 10% 정도에 해당하죠. 그런데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인 분들은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바나나의 칼륨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혈압 조절에도 좋고 근육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운동 전후에 드시면 에너지 공급원으로 더 좋고 다른 과일들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포도입니다. 포도에 대한 우려는 주로 과당과 관련이 있는데요. 포도 100g당 약 8g의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이 과당이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변화되고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포도를 대량으로 드시게 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량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번에 포도 한 송이를 다 드시거나 매일 대량으로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5알 미만으로 적당량을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는데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 번에 10알에서 15알 정도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혈당 급상승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고 나머지 부분에는 당분이 들어있는데 100g당 6에서 8g 정도이고 문제는 수박을 드실 때 그 양이 많다는 건데요. 수박 반 통이면 대략 2-3kg 정도 되는데 이걸 하루에 다 드시게 되면 당분 섭취량이 상당해집니다. 게다가 수분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200에서 300g, 그러니까 작은 접시 1개 정도만 드시게 되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수박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토마토보다 많이 들어있어 전립선 건강에도 좋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여름철 수분 보충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질환별로 어떻게 과일을 섭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혈당 급상승이죠. 이때 중요한 게 혈당 지수, 즉 GI 지수입니다. 낮은 GI 과일로는 사과, 배, 딸기, 체리가 있는데요. 이런 과일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병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키위, 복숭아는 중간 정도의 GI 지수를 가지고 있어서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고 수박이나 파인애플은 GI 지수가 높은 편이니까 소량씩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의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공복에 드시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요. 식이섬유나 단백질과 함께 섭취를 하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당 측정기로 본인의 반응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개인의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혈압 환자분들인데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과일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들이 혈압 조절에 좋고요. 마그네슘이 많은 아보카도도 도움이 되는데 다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나트륨이 첨가되기도 하고 식이섬유도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제한이 필요한데 바나나, 오렌지, 키위, 멜론 같은 고칼륨 과일은 제한하시고 사과, 배, 딸기, 체리 같은 칼륨이 낮은 과일들을 드시도록 하세요. 신장질환 환자분들의 하루 과일 섭취량은 150g에서 200g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신장 기능 정도에 따라 다르니까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처방에 따르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하루 과일 섭취량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하루에 200에서 400g 정도가 적당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사과로 치면 중간 크기 한두 개 정도, 바나나로는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과일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거예요. 계절 과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면 더 신선하고 영양가도 높으니 참고하세요. 둘째, 섭취 시기입니다. 과일은 언제 드셔도 좋지만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오전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에너지 보충에 좋고 운동 전후에 드시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도록 하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과일을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하는 이유는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지만 밥이나 반찬과 함께 드시면 당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서 혈당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황산화 성분도 몸에 좋기 때문에 적당량을 식사와 곁들여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보관과 준비법인데요. 과일은 대부분 실온에서 숙성시킨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는데 씻는 건 드시기 직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미리 씻어두면 껍질에 있던 자연 보호막이 없어지고 물기가 남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며 이로 인해 과일이 더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미리 잘라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잘라서 놓으면 비타민C 같은 영양소가 빠르게 손실됩니다. 가능하면 드시기 직전에 자르시고 껍질째에 드실 수 있는 과일들은 껍질째에 드시도록 하세요. 사과, 배, 포도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함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넷째, 본인의 몸 상태를 꼭 관찰해 보세요. 과일을 드신 후에 속이 불편하거나 혈당이 많이 오를 경우, 부종이 생기는 등 증상이 있으면 양을 조절하거나 담당 의사 선생님께 처방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변하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식단도 함께 조절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60세 이후 건강한 과일 섭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절대 금지할 과일은 없습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 적당량만 지키면 모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과일들이니 무작정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챙겨서 드시면 됩니다. 둘째,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도록 하세요. 한 가지 과일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종류를 번갈아 가며 드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의 자극적인 정보보다는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짜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같은 나이라도 건강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섭취가 정답인데요. 하루 과일 섭취량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양한 색깔의 과일들을 드셔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과일을 드신 후 몸의 반응을 관찰해 보시고 정기검진 결과와 연계하셔서 조절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60세 이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탑 10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확한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누르시고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어르신들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좋은 정보 알차게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